충남 아산FC의 사무국장이 아산시 장애인 체육회 재직 시절 성추행을 범했다는 증거가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아산시와 축구단 측에서는 관련 조치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유량동과 안서동을 잇는 유안터널이 2년여에 걸친 굴착 공사를 마무리하고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새 위원장에 오선 정진석 의원이 추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까지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주 전 위원장과의 경선 진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근 보령시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서산 민항건설 등과 관련한 6대 현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막한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충남 출신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미리 점검해봤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7월 넷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천안TV의 자매지인 아산신문에서는 충남 아산FC의 사무국장이 아산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성추행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었죠. 최근 타 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든 이후 아산시와 축구단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지만 지역 여론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창단 2년 차인 충남 아산FC가 지난해에 이어 구단 프런트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아산신문에서 보도한 현 사무국장이 이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범한 성추행 논란 때문인데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면서 사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이 언론은 보도에서 아산시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던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담긴 상담 일지와 장애인체육회 관계자가 성추행 관련 건을 아산시에 직접 보고했던 일들을 적시하면서 사무국장 A씨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지난해 아산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에 자신이 직접 제시한 결백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예로 들며 자신은 절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병기 의원이 제게 축구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아산시는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해당 사실에 대해 장애인체육회에서 보고를 받은 일이 없으며 축구단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속속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축구단 같은 경우는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쪽에서 문제지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는 없는. 충남 아산FC는 올해 일본 출신 선수 류에이의 데이트 폭력 문제로 시작해 대표이사의 자질 문제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무국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구단은 안팎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힘든 출범 과정을 거치며 올해로 2년째를 맡고 있는 충남 아산FC가 하루빨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민과 축구팬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유량동과 안서동 사이의 태조산을 관통해 두 곳을 연결하게 될 유량-안서 간 도시계획 도로의 핵심인 이른바 유안터널이 착공 2년여 만에 관통돼 이어지는 도로 개설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 유량동과 안서동 태조산을 연결하는 유안터널이 착공 2년 만에 굴착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착공에 들어간 유안터널은 202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273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1.3km의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됩니다. 이번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핵심 공정인 굴착 공사는 토질과 지반의 영향에 관계없이 굴진이 가능한 낮은 공법을 적용했으며 터널 내 지반 조건이 불량한 구간에 감관다단 그라우팅 등 보조공법 사용으로 안정성 확보 및 시공성을 향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굴착 공정만 연장 184m의 유한터널을 주 야간 공사를 통해 약 4개월 만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조기 관통하고 올 12월 임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5월 유한터널이 개통되면 유량동과 안서동, 태조산을 연결하는 상생의 길이 열려 동부권 지역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본격적인 후반기 일정을 앞두고 3명의 선수를 보강하면서 올 시즌 우승을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들 선수들의 면면을 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1 K3 리그 전반기를 마친 현재 리그 2위에 올라있는 천안시 축구단의 전력을 더욱 극대화시킬 선수 3명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이번에 합류한 선수들은 대학 출신 유망주 손영빈, 윤찬울과 대전과 전남, 성남, 인천 등 프로 무대에서 활약한 윤용호입니다. 이들 중 손영빈은 인천 남고 졸업 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로 건너가 유럽 축구를 경험했던 측면 수비수이며 최근까지 세경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찬울은 호남대 출신으로 185cm에 79kg의 다무지 체격을 자랑하는 중앙 수비수입니다. K리그에서 30경기에 출장한 경력을 갖고 있는 윤용호는 공격 성향이 짙은 미드필더로서 팀의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천안이라는 팀에 오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좋은 분위기랑 좋은 좀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잘 녹아들어서 팀의 보탬이 될 수 있게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새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한 천안시 축구단이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보여준 상승세를 바탕으로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주간 종합뉴스에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하느냐, 추대를 하느냐에 대한 갈등이 팽팽하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중앙당에서 현직 충남 출신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진석 의원이 새로운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도당 내부에서 그대로 이를 받아들일지 다른 인물의 입후보 후 경선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충남 출신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주부여 청양을 지역구로 둔 오선 정진석 의원을 차기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박찬주 전 위원장이 강력하게 재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중앙당의 의견과 엇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를 지켜보는 당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나 대선 여태까지 원내들이 그때마다 맡아서 했잖아요. 승리를 이끈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리고 패배한 다음에 책임진 사람이 누가 있어? 없잖아요. 인구수를 봤을 때 천안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천안 출신인 인사가 도당을 이끌어야지만 선거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 박찬주 전 위원장은 이미 15개시군 당협위원장들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나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과 같은 추대 형식의 당협위원장 선출은 국민의힘 변화의 바람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당은 곧 운영위원회 등을 소집해 차기 위원장 선출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원장 선출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역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청남도가 최근 부쩍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들 중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주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용 병상 487명분 중 329명이 사용 중에 있어 가동률이 67.6%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173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앙소방학교에 23일부터 생활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행정인력, 군인, 경찰 등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청이 자리한 내포 신도시의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품 공간을 꿈꾸는 충남미술관이 건립될 예정인데요. 최근 충남도가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면서 미술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명품 공간이 될 충남미술관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충남미술관 국제지명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는 DA그룹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네덜란드 UN 스튜디오와 함께 낸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충남미술관은 미술작품 전시 공간 마련을 통해 도민 문화 향유권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내포 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내에 공영 주차장과 함께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상설 기획 전시실과 교육 세미나실, 수장고와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도는 다음 달 중 계약을 맺고 11개월 동안 실시 설계를 진행 후 2024년 개관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공모할 때부터 국제 공모를 통해서 가장 좋은 설계를 한 것을 우리가 채택하자는 그 계획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당선작이 확정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설계대로 충남미술관이 건립된다면 최고의 그 미술관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처럼 충남미술관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충남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근 보령시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민항건설과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굵직한 도정 현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충남 보령을 방문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의 방역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함께 동행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김 총리와 함께 대천해수욕장 진입도로에 설치한 검역소와 머드광장, 백사장 등을 차례로 돌며 방역사항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 도민의 수건사업인 민항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6대 현안 사업을 추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양 지사는 가롤린만 해양정원 조성과 교량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사교역 설치, 보령 화력발전 조기 폐쇄 등도 함께 거론하면서 충남 지역의 고른 발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충남 방문 자리에서 적극적인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 양승조 지사의 이번 노력이 앞으로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단국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 윤정호, 허윤정 교수가 대한외상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과 우수 논문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신경외과 윤정호 교수팀은 지난 7월 초 열린 제8차 환태평양 외상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윤 교수팀은 2018년도 같은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받은 바 있어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도 6월 말 열린 대한외상학회 정기총회를 통해 학술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편 이들이 소속한 권역외상센터에는 전국에서 대동맥내 풍선폐쇄 소생술을 가장 많이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2020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충남에서도 10명의 선수들이 고장과 나라의 명예를 걸고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이들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늦게 개막한 2020 도쿄올림픽. 세계에서 모인 많은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올림픽에 참가했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여느 대회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충남 출신의 선수들 역시 태극마크를 달고 고장과 나라를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케냐에서 2018년 7월 특별 기여한 마라톤의 오주한 선수입니다. 청양군청 소속으로 2019년 경주국제마라톤에서 2시간 8분 48초로 골인해 올림픽 기준 기록인 2시간 11분 30초를 국내 선수 최초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2시간 6분대를 노리며 내신 메달도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실 텐데 정말 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우리 국민감과 많이 정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으며 아산시청 소속의 이주호는 수영 배영 종목에서 천안 출신의 사격 배상희 선수는
여자 50m 소총 3자세 종목에서 메달을 겨냥합니다. 충남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일본 도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폭염까지 극성입니다. 남은 여름은 집에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올림픽 경기를 보며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어떨까요? 7월 넷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당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끈 주역 중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지금은 지도자로 변신해서 천안시 축구단을 2년째 이끌고 있는 김태형 감독님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 축구단 감독 김태형입니다. 올해 2년째를 지금 맡고 있는데 작년에는 성적이 좀 부진하여서 좀 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새로 영입한 선수들로 인해서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져서 지금 경기력뿐만 아니라 경기 결과까지가 좀 좋아진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 월드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는 2번의 월드컵을 뛰셨고요. 그중 한 번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그런 대회가 됐는데요. 선수로서 당시 월드컵을 뛰셨던 소회를 다시 한번 회상하자면 어떠신가요? 지금 요즘에 TV 중계도 가끔가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가슴도 좀 찡하고 선수로서 그런 결과물을 냈다는 게 대단한 자부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선수 은퇴 후에요.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올림픽 축구 사상 첫 동메달을 이끈 주인공이시기도 하셨잖아요. 선수 때 이룬 월드컵 4관과 또 지도자로서 거둔 성과를 비교하면 그중에 좀 어떤 게 더 각별하신지. 네. 두 가지 다 각별하죠. 네. 선수 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되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결과물을 내면서 4강까지 들었고, 그 다음에 선수를 또 지도하면서 우리가 올림픽 그때 동메달 따기 전까지 청소년부터 맡아가지고 그 선수들을 계속 쭉 어떻게 보면 육성 키워서 또 그런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도 또 각별했던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이제 천안시 축구단 이야기로 좀 돌아볼 텐데요. 팀을 현재 2년째 맡고 계신데 현재 팀 성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전반기까지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고 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팀이 상승세를 타게 된 이유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팀의 상승세 요인은 선수들의 응집력? 시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결과물이 나온 듯 하다가 5월 달부터는 좀 약간 주춤을 했었거든요. 선수들이 되게 응징력을 가지기 위해서 선수들끼리 선수 합숙도 하면서 외출, 외박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많이 자제하면서 더군다나 홈 경기가 3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승부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홈 경기 3연승 함으로써 저희가 성적 지금 2위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독님이 잘 이끌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감독으로서 또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이나 선수들에게 평소 자주 당부하는 이야기는 좀 어떤 게 있나요? 자주 당부하면은, 당부라는 말은 선수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꼰대 소리 듣거든요. 그리고 네. 잔소리꾼으로 듣기 때문에 네. 선수들한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음가짐, 초심과 기본을 항상 잊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선수들도 보면 인성적으로 그렇게 나쁜 선수들이 없고 항상 초심을 가지고 선수들이 항상 노력하고 또 땀 흘려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들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뿌듯합니다.
네, 초심을 계속 지키는 선수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천안시민 여러분들께 좀 천안시 축구단에 대한 많은 사랑을 보내달라는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축구단을 사랑하는 부분은 둘째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국민 그리고 우리 천안 시민까지 되게 힘든 상황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좀 완치되고 정상화가 될 수 있기를 빨리 좀 간절히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천안시 축구단 구장에 찾아오셔가지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은 저희 선수들 또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 시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은 향후 프로 출범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태형 감독님과 함께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프로 무대에 가면서도 또 천안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